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홈에서 모나코를 3대 0으로 잡으며 챔피언스 리그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헤이랜드 출신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이번 경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최대 관심사였던 양쪽 풀백. 결국엔 파티와 팀버가 복귀해서 파티가 우측 풀백, 팀버는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풀백은 스켈리가 선발 출전하며 준비가 됐다던 티어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드필더 조합은 처음으로 메리노, 라이스, 웨데고르가 선발로 기용되었습니다. 메리노 이적 당시만 해도 기대했던 조합이었는데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톱은 하베르츠 대신 제주스가 출전했고 좌측 윙어로는 마르티넬리가 출전하였습니다. 마갈량이 쓰는 근육 부상, 칼라피오리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번 경기도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POTM은 사카가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입니다. 칼라피오리, 진첸코, 토미야스의 부상과 팀버의 관리로 티어니와 스켈리 중 한 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스켈리가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선발 출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부상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선수였는데 이제라도 출전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 선제골 장면을 보겠습니다.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받음과 동시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등을 쳐서 가볍게 벗겨내고 곧바로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제주스가 깔끔하게 크로스를 올리고 사카가 마무리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외에도 또 인상적인 탈압박 장면도 있었습니다. 모나코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히비오르가 스켈리에게 너무 안일한 패스를 내줍니다. 스켈리는 첫 터치로 공을 잡아놓고 등을 지면서 가볍게 탈압박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시즌 때부터 등을 지고 탈압박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공식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켈리와 파티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스켈리가 더 안쪽에서 활약했다는 게 보입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고 아르테타가 미드필더로 키운다던데 풀백으로 쌓은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의 경기력만 보면 최근 안 좋았던 칼라피오리 진첸코와 경쟁을 해도 될 정도라고 봤습니다. 물론 얼마나 꾸준하게 해주냐가 문제겠지만 아직 어린 선수니 차차 기회를 받으면서 성장하면 좋은 스쿼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 후 첫 경기라 체력에 문제가 생겨 이른 시간 팀버와 교체되었습니다. 은하네리와 함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메리노, 라이스, 웨데고르 조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6번로를 맡게 된 라이스입니다. 역시 라이스는 이 역할이 어울립니다. 뛰어난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커버하고 최근엔 질 좋은 롱패스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직접 볼을 운반하기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메리노는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오른발잡이인 라이스, 온더볼이 아쉬운 하베르츠와는 다르게 온더볼이 괜찮은 왼발잡이 미드필더라 그런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 수비의 시선을 끌어 마르티넬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었고 공을 받아도 왼발로 바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좌측 라인이 전보다는 살아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 풀럼전과의 공격 방향 비율을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우측만 팠던 풀럼전과는 달리 좌측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6번 미드필더의 볼 방출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가 대처하기 어려워지는데 라이스가 한 템포 정도만 끌어올려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웨데고르는 이번 경기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압박가 되면 경기력이 확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최근 3경기 동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체로 빠지면서 은하네리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전에 끝냈어야 하는 경기라고 봅니다. 4대0, 5대0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는데 제주스, 웨데고르, 마르티넬리가 찬스를 놓치며 1대0에서 그쳐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주스는 기대를 하기 힘들어졌고 웨데고르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넬리는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좌측이 지원을 너무 못 받아서 그렇지 이번 경기처럼 공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방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볼 배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측 풀백으로서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경기들보단 오버래핑에 더 신경쓴 모습이었습니다.
상대 공격에 크게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유에 안정적이었습니다. 또다시 마갈량이스 대신 출전했습니다. 제주스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습니다. 수비 또한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제골의 기점이 되며 유럽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고 골 소유에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비 블록을 뚫는 패스와 개인 돌파로 경기 초반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줬습니다. 이번 경기도 부진했습니다. 전반에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지만 창의적인 패스는 여전히 돋보였습니다.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해 비교적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정적이긴 했으나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 해결해냈습니다. 두 번의 1대1 찬스를 놓쳤지만 사카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꾸준한 선발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회장 위기도 있었습니다. 경기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회를 몇 차례 잡았으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스켈리보다 더 공격적으로 전진했고 수비에서도 무난했습니다. 압박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해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마지막 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짧아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사카, 워스트는 제주스입니다. 이번 모나코전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제 리그에서만 분위기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스켈리가 제 역할을 할 줄 아는 선수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에버튼을 상대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